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매일같이 울리는 알림, 끝도 없이 올라오는 피드, 정신 차려보면 내가 뭘 하고 있었나 싶을 때요. 여기 무려 2500년 전에 쓰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혼란과 유혹을 헤쳐나갈 거의 완벽한 심리 지도를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즐거움들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올가매는 교묘한 덫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딜레마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냥꾼이 놓은 교묘한 덫이 뭔지 알아보고 여기에 빠져버린 3가지 안타까운 실패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자유를 찾은 4번째 길을 발견한 뒤에 이 모든 비유가 우리 삶에 어떤 깊은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사냥꾼의 영원한 덫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한적한 숲속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엔 아주 교활한 사냥꾼 한 명이 있고요. 그가 뿌려놓은 달콤한 미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갈림길에 선 4무리의 사슴들이 있죠. 이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미끼, 즉 니와빠입니다. 여기서 진짜 교묘한 점은 말이죠. 이 미끼의 목적이 사슴들 배부르게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뭐랄까, 일종의 중독성 강한 스낵 같은 거죠. 사슴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통제하기 쉽게 만드는 것. 그게 이 미끼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놓는 존재, 사냥꾼, 네와피꼬가 있습니다. 이 사냥꾼은요, 사슴들의 본능이랑 욕망을 정말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그의 목표는 단순히 사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슴들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지배. 그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사슴무리, 미가자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슴들은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자신,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이 사슴무리들, 과연 이 달콤한 미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두 번째 장에서는 첫 번째 무리가 선택한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전략, 바로 무모한 탐닉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무리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에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일단 즐겨. 바로 이거였죠. 눈앞의 즐거움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어떤 위험 신호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순간의 방심은 영원한 예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냥꾼의 소나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실패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두 무리는요, 첫 번째 무리보다는 훨씬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이게 덫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세운 2가지 탈출 계획마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아니,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무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선택합니다. 모든 쾌락은 독이야! 이러면서 깊은 숲으로 도망쳤죠. 마치 우리가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디지털 디톡스를 선언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결국 배고픔과 결핍을 이기지 못하고 미끼로 돌아와 덫에 걸리고 맙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세 번째 무리는 좀 더 똑똑한 전략가들이었어요. 우린 저렇게 멍청하게 안 당해. 우린 스마트하게 조절하면서 즐길 줄 알거든?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사냥꾼이 쳐놓은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 역시 사냥꾼의 소유가 되고 말았죠. 무작정 즐기는 것도 무작정 피하는 것도 심지어 영리하게 타협하려는 시도까지도 3가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니, 그럼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4번째 장에서 드디어 마침내 이 절망적인 게임의 판을 뒤엎어 버린 마지막 무리의 놀라운 전략이 공개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4번째 무리의 전략은 앞선 무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미끼를 피하거나 사냥꾼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꿔버렸죠. 사냥꾼의 영향력이 절대로 닿지 않는 안전한 거점을 먼저 확보한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끼를 즐기면서도 거기에 중독되거나 방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즐기되 결코 예속되지는 않은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죠. 무분별한 탐닉, 극단적인 회피, 그리고 어설픈 자기 기만. 이 세 가지 길의 끝은 전부 예속이었습니다. 오직 네 번째 길,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과는 상관없이 안전한 내면의 피난처를 먼저 확보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앞에 세 가지 실패 사례에서 어쩐지 내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자, 지금까지 사슴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마지막 5번째 장에서는 이 고대의 비유가 품고 있는 암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사냥꾼은 누구이고 그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비유의 상징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미끼는 우리를 자극하는 시각, 청각 같은 5가지 감각적 쾌락이고요. 사냥꾼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의 파괴적인 충동과 유혹, 즉 악마 마라입니다. 사슴은 물론 우리 자신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걸 이겨낼 열쇠인 안전한 피난처는 어떤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마라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특별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그 안전한 피난처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흔들리지 않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경전이 말하는 답은 바로 깊은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고요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3단계입니다. 첫째,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거예요. 둘째, 외부에 자극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집중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순수한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 즉 평온한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거죠. 바로 이곳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만의 성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성역을 이룬 사람을 경전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마라를 눈멀게 하고 마라의 눈을 자취 없이 파괴하여 악마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결말이에요. 단순히 유혹을 이겨낸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유혹 자체가 더 이상 당신을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지. 말 그대로 유혹의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25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이라는 사냥터는 이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속에 끝없이 스크롤되는 피드 속에 펼쳐져 있죠. 달콤한 미끼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슴이 되시겠습니까?